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소점 투시법으로 건물을 간단하고 쉽게 그리기입니다. 자, 이 책을 쓰면서 이것만큼은 꼭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후속적으로 좀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투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 해가지고 투시법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자, 1소점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소점을 보면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것을 오늘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페이지 115페이지를 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구입하지 않는 분들도 그냥 한번 영상 보세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낙서하기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박스 그리기 연습을 평소에 낙서하듯이 하세요.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쪼개보세요. 투시에 맞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소점 투시법으로 그리기는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시려면 딱 두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투시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소실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그림에 대한 감각이 좋아도 투시가 안 맞으면 뭔가 그림이 어색하다니까요. 두 번째, 그림을 잘 그리시려면 구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3분의 1법 소개 몇 번 했습니다. 구도만 잘 잡아도 성공합니다. 하여튼 구도 잘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이소점 투시법으로 간단하게 박스 형태의 아주 정말 간단한 건물 그리기를 해보시죠. 쉬울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네, 우린 첫 번째 눈높이 선을 그립니다. 이걸 먼저 긋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눈높이 선을 가장 먼저 긋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높이 선에 소실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투시법에서 소실점은 굉장히 중요해서 잘 찾아야 돼요. 수많은 점들 중에 눈높이 선에 소실점이 있으니 얼마나 좀 더 찾기 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어 놓으면 일단은 뭐든지 이게 편해. 예, 편해요. 자, 눈높이 선 과감하게 그어 볼 텐데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레벨을 긋습니다. 딱 봐서 아랫부분에다가 아이레벨을 그냥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긴 선 긋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어주시고 여기가 아이레벨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두고 가면 보세요. 마음이 일단 편해집니다. 하얀색을 그냥 오염시켜 버렸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높이 선을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기준선 긋기를 먼저 그리고 소실점을 찾을 거예요. 자, 기준선 긋기가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선을 쉽게 말하면 건물의 모서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소점을 갖습니다. 이소점의 형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모서리가 이소점에서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부터 그려놓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도화지가 있다고 하면 아이레벨 그어 놓으시고 이 기준선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도가 정해집니다. 이 건물을 내가 가운데에다 놓겠다 라고 해버리는 순간 전체 도화지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거고요. 이 기준선의 높이 또한 이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 그러니까 도화지 안에서의 비율,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도화지에서 이렇게 아이레벨 긋고 내가 기준선을 요만하게 그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려야 될 건물은 요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나무가 배치되거나
다른 건물들이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이 기준선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시작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준선을 먼저 그어볼까요? 어디다 하겠습니까? 저는 중앙에 여러분들의 설명을 위해서 긋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긋는지. 자, 제 건물의 높이, 이 건물의 높이를 한번 눈으로 가늠해 보고 거기에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서리는 앞으로 상상을 해보게 되면 양옆으로 이제 왼쪽 면, 오른쪽 면의 벽면이 보일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이만큼은 왜 튀어나온 거지? 보세요. 여기는 탑입니다. 건물의 꼭대기죠. 건물의 가장 밑부분입니다. 지면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정해지죠. 건물의 높이인데 이거는 과연 뭘까요? 아이레벨이니까 내 눈이 건물보다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대한 설정입니다. 우리가 서서 볼 때, 즉 서서 그릴 때 우리의 눈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앉아서 그릴 때 우리는 한 1.0m 정도 됩니다. 쪼그려서 그릴 때 0.5, 뭐 대충이에요. 엎드려서 그릴 때 0. 네,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진 찍을 때요. 그냥 서서 찍는 것보다는 앉아서 찍거나 쪼그려서 찍을 때 사진이 더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그릴 경우가 많잖아요. 가능하면 눈높이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그림이 좀 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눈높이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 비교를 한번 해서 보일게요. 자, 눈높이가 정해져 있고 기준선이 이만큼 내려왔어. 이만큼이. 그러면 소실점은 이렇게 향하게 되니까, 자, 건물이 잘리면 이 각도 때문에 바닥면이 많이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극한적으로 보면 이게 아이 레벨이면 기준면이 아예 없어요. 내려오질 않아. 그렇다는 건 뭐예요? 거의 눈이 바닥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닥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바닥면이 거의 0이에요. 그랬을 때의 그림은, 건물은 좀 더 다이나믹해지고 있어 보이게 됩니다.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바닥면이 덜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좀 더 구도적으로 훌륭해집니다. 오, 정말이요. 아, 이거 설명 꼭 또 한 번 더 드려야 되는데,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예요. 눈높이에 있어서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서 있을 때 눈높이가 1.5m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m에 서 있을 때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건물의 주요 규모, 즉 첫 번째 문의 높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높이는 2.1m예요. 두 번째, 건물의 1층 높이는 3m라는 사실, 이거를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논리적 그림 그리기의 정수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시 여러분 기준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걷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앉아서 그리기로 해봤습니다. 자, 앉아서 그리니까 1.0m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건물은 2층짜리니까 총 6m의 높이를 개략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1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맞아요. 총 6m의 높이를 갖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준선은 어느 정도 비례감이 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는 뭘 합니까? 두 번째, 소실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실점은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이 그릴 그림의 위아래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소실점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그림 센스입니다. 여기서 그림의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만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필요한 스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릴 그림에 건물 꼭대기에 사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내 도화지에. 그렇게 되면 각도가 보일 겁니다. 건물의 각도를 보니까 한 이 정도의 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장 해서 오면 도화지 끝에 간신히 VP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러면 아랫부분도 연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보조선은 반드시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제 배우는 초보자들이니까. 나중엔 안 해도 되지만 이 보조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저분할 거라고요? 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도화지에 과감하게 그리세요. 자, 왼쪽 면도 보시죠. 자, 왼쪽 면도 한번 각도를 이렇게 맞춰보시고 그대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래요. 대충 보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연장 해볼게요. 야, 얘도 여기 간신히 끝에 VP2가 잡힙니다. 얘도 이렇게 연장해서 건물의 바닥면까지 연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보조선이 잡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 도화지 안에서의 건물이 대충 이 보조선 때문에 윤곽이 잡혀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투시 보조선 긋기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외곽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부 주요 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으로 전체적인 규모감이 나왔는데 잘라야 되겠죠. 어디까지 연장될 수는 없잖아요. 잘라 볼게요. 이것도 보세요. 건물의 높이 대비 길이의 비례. 이 정도의 비례에서 얘가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짧더라. 이렇게 잘라줍니다. 오른쪽. 왼쪽도 보니까 거의 대칭이에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게 외곽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펜으로 이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오이구! 덩어리부터 크게 그리고 잘게 안의 것들을 그려나가시는 것이 그림의 유리한 순서입니다. 내부의 주요 선, 주요 구조선을 한번 그어볼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보조선을 그으세요. 왼쪽에 보니까 창문과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창문의 규모를 보니까 대충 이 정도가 위의 선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으세요. 문만큼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에서 이만큼이 저는 1m라고 했습니다. 문은 아까 건물의 문 높이는 2.1m예요. 1m에 2.1m면 대략 2배가 되겠죠. 여기에요. 문 높이는 이만큼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 높이가 이 선상 안에서 배치가 될 거예요. 대충 그린다면 아까 문이 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한 포인트 두 번째의 내용이 됩니다. 오른쪽도 그어놔야 되겠죠. 오른쪽도 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보조선 그거 놓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뭔가 좀 작은 창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보조선 그거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펜을 들고 잘라보는 겁니다. 자, 문부터 과감하게 이렇게 단선으로 한번 잘라보십시오. 큰 거부터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작은 거는 여기네요. 자, 이것도 선이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오른쪽에 문 있죠? 오른쪽에 문 이렇게 있습니다. 잘라봅니다. 옆에 작은 창이 하나 있고요. 그 위쪽으로 또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놓으니까 창문 표시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꾸미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창문의 깊이감에 두께가 생기는데 이렇게 모서리가 생깁니다. 이 모서리도 대충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이쪽 소실점으로 향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마지막으로 꾸며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무를 그려주시거나 주변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의 스킬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건물이니까 너무 주변의 것들을 강화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 그리기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이렇게. 얘는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주인공 아닌 애들은 편안하게 그냥 주인공을 잘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려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자, 눈높이가 여기니까 이렇게 사람 그려주시고, 예,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거라고 봐요. 어때요? 참 쉽죠? 자,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고 반복해 보시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